안녕하세요. 마더톤 고등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건 2차 방정식 스텝 3입니다. 유형이 1번부터 20번까지 좀 많아요. 많은데 침착하게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의 수학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꼭 완벽하게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유형 1번이에요. 18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때 3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근 두 개 중에서 더 큰 걸 베타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은 0.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인수분해 하려고 해봐야 되겠죠. 자, 3, 1, 2, 3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2 x-3은 0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x는 3분의 2 또는 3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더 큰 값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3분의 2가 될 거고요. 베타는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죠? 3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3알파 플러스 베타는 3배 때리니까 얼마? 2 더하기 3 해서 5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은 0의 근을 a 플러스 마이너스 bi라고 할 때 실수 a, b에 대하여 구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당연히 이런 구조로 나왔다라는 건 인수분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근의 공식 사용하셔야 되고, 근의 공식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두 번째,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짝수 공식이 있었고, 그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녀석이었습니다. b 다시는 누구였죠? b 다시는 2분의 b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a가 얼마인 거고요? 1인 거고요. b 다시는 3, c는 1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니까 x는 a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하니까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루트 마이너스 1이네? 루트 마이너스 1은 그냥 i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실수부랑 허수부가 나왔고요. 실수부는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허수부는 누가 될까? 허수부는 풀마 1인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b는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8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죠? 2차 방정식 앞부분은 많이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22번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얘는 풀이 과정을 두 가지로 한번 가볼 겁니다. 첫 번째 풀이. 자,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항상 똑같아. 두 가지 범위를 나눠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범위를 나눠 주시고요. 그럼 이 범위를 나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의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거리에는 음수가 없는 거였거든. 그래서 절대값 3은 3이었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으로 변했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이 3이 됐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부호를 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거든. 요 녀석이 음수야. 그러면 부호를 뗀다는 게 말이 돼요? 부호가 없잖아 앞에. 이 마이너스 3이 3이 된다는 건 마이너스 3은 플러스로 바뀌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였구나. 만약에 a가 음수였다라면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양수로 변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굳이 세 가지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로만 가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고요. 왜 두 가지냐면 0이라는 값은 마이너스를 붙이든 마이너스를 안 붙이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안에 절대값은 x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 수학에서 많이 힘들게 할 텐데 기본은 무조건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좀 특수한 애를 빼고는.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말은 얘는요, 지금 뭐예요? 양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그냥 벗겨지겠죠. 양수는 절대값이 작용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인수분해 때리니까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6 또는 3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면 될까요?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자, 우리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근데 어떻게 풀었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방정식이 등장을 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요 마이너스 6이라는 건 x가 0보다 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6은 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x는 3이 첫 번째 범위에서 나오겠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아요. x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요 녀석이 뭐였다는 거야? 음수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수는 절대값 밖으로 나오고 싶어. 뭘 붙여야 양수로 변한다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변한다고, 얘 양수로. 그러니까 이 절대값 x가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18은 0이다.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3은 0이니까 x는 6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한 명은 안 돼요. 누가 안 될까요? 6은 안 되겠죠. 왜? why? 0보다 작다라는 전자에 했잖아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모든 실근의 곱이니까 3과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9가 해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이. 자, 두 번째 풀이로 갈게요. 자, 이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얘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때 아니면 쓸 일이 없거든. 두 번째 풀이는 뭐냐? 요거야. 이 x제곱이라는 건요. x제곱은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 맞아요? 얘네 두 개는 똑같겠죠. 왜? 아니, 제곱을 하게 되면요. 이 x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든 마이너스를 안 붙여서 나오든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주자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절대값 x제곱 플러스 3절대값 x 마이너스 18은 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6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해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6이 나오던가 또는 절대값 x가 3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값이라는 녀석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요? 절대값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는 나올 수 없는 애가 되겠네. 그럼 남은 건 누굽니까? 절대값 x가 3이 될 때가 될 거고요. 자, 요런 구조는 범위 나눠서 푸는 거 아닙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값이고 밖에 x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절대값을 풀어버리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안에가 3이 될 때 이 안에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절대값이 3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알맹이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똑같죠? 3이랑 마이너스 3이 해가 됐으니까 곱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 와, 문자가 있어요.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다른 한 근은 이라고 돼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죠. 방정식인데 근 나왔어. 방정식인데 모르는 문자가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A랑 X 두 개인데요. 아니야. 선생님이 물어보는 문자는 X나 뭐 함수에서 Y 같은 애들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X, Y를 제외한 모르는 상수인데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모르는 문자가 하나라면 힌트가 몇 개 필요해요? 한 개가 필요합니다. 문자의 개수랑 힌트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힌트 하나 있잖아. 끝났네요. 방정식인데 근 나왔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3a는 0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4라고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다른 한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었구나 원래. 대입한 겁니다. a값.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는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는 이미 언급돼 있던 거니까 정답은 얼마? 정답은 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건 중학교 때도 풀었을 테니까. 6번 봅니다. 판별식. 별표죠. 판별식 D는 우리 뭐 다음 단원, 다다음 단원 계속 쓸 겁니다. 수학 상 끝날 때까지 아마 쓸 거야. 조금씩. 판별식 D라고 했었죠? 얘가 뭐였고? B제곱 마이너스 4AC였다. 짝수 공식도 있었어요. 4분의 D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거였고요. D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였고요. 0일 때 중근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중근도 실근의 개수는 2개라는 거였고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짝수 공식도 부동호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짝수 공식까지 뭐 따로 이 범위로 외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큰 정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그럼 판별식 d를 합시다. b제곱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 이렇게 되겠죠. 자, 화이트에게 전개 때리겠습니다.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4a 마이너스 7이 되겠죠. 허근을 가지려면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4분의 7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누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4분의 7이 1점 몇이잖아요? 1.75인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걔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공식만 외워주시고 대입만 잘하면 기본 문제에 있어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을 못하게 되면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이거 뭐야?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 허근을 가질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요. 그럼 일단 확정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판별식을 한번 할 거고 이 아래에서도 판별식을 한번 할 거니까 판별식을 몇 번 쓰겠어요? 총 2번 쓰겠죠.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1의 판별식을 할 거고요. 짝수니까 4분의 d 짝수 공식을 쓸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판별식이잖아. 우리 총 2번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D1이라고 멋있게 D에다가 밑에 1 써주세요. 그럼 멋있어. 첫 번째 판별식. 자, B 다시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부등식이 풀립니까? 우리 2차 부등식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거든?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 자체도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키 피해놓고 밑으로 가보자고.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고요. 판별식 때려보겠습니다. 얘는 D2라고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때리니까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볼까? 아니, 얘 범위를 찾아야 돼.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뭐밖에 모르니까 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보니까 모양이 조금 시밀어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4k제곱 4k k제곱 마이너스 k 2차랑 1차에 뭐만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아, 얘를 통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거겠구나. 자, 마이너스 1 이항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k가요. 1보다 어떨까요? 작겠죠.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마이너스 4를 곱해버리자고. 그럼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가 되겠네요. 그리고 1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부등식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꺾이겠죠. 자, 그럼 뒷부분에 누구 있어요? 9가 있네. 양쪽에 플러스 9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9가 5보다 크다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요 녀석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0보다 큰 값이겠죠. 0보다 크다라는 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살짝 꿨어요. 너무 딱 대놓고 K의 범위가 나온 건 아니었고 여기서 멈춰. 고민하지 마. 일단은 못하겠으면 멈춰놓고 그 뒷부분을 가는 거고요. 최대한 내가 구할 수 있는 힌트들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요거 말고는 사실 딱히 찾을 만한 힌트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얘가 보인다는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유형 8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요 삼각형이랑 엮여서 내는 거는 좀 안 내면 좀 섭섭한 그런 형태입니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각각 ABC라 할 때 2차 방정식, 자 밑줄 치세요. 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보고 넘어가는데 이 2차 방정식이라는 말도 사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요. 2차가 없어지면 안 돼요. 한마디로 A-2B가 0이 되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뒷부분에 A는 2B가 아니다라고 써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좋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얘를 그냥 2차라는 말을 빼버린다고. 방정식 A-2BX제곱 이런 식으로 내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쓰면 돼? 안 되지. 왜? 판별식은 2차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 문제를 진짜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쳐 먹어야 되는 습관은 문제를 꼼꼼히 읽는 거예요. 꼼꼼히. 수학은 쓸데없는 전제를 절대로 써놓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2차 방정식 이런 말조차도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튼 자, 요 녀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얼마가 나온다? 0을 갖는다. 근데 여기에 개수가 2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 쓸까?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4분의 D는 D 다시의 제곱 A-2C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2B A-2B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착한데 순수한 친구들은 얘를 전개하고 있고요. 선생님같이 센스가 있다라면 얘가 눈치를 채야죠. 얘가 무슨 식입니까?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렇잖아?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무슨 공식? 합차 공식. A-2C 플러스 A-2B A-2C-A 플러스 2B는 0이다. 계산까지 때리니까 2A-2B-EC 그리고 AA 지워지네요. 2B-EC는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요. 첫 번째 A는 B 플러스 C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요. A-B-C가 0이니까 얘는 B는 C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뭐겠어요?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 정답은 될 거라고. 그런데 왜 얘가 안 되냐는 걸 꼭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아니 얘는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A는 B 플러스 C면 되잖아요. 그럼 왜 얘는 삼각형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서술형이면 여러분들이 꼭 써줘야 돼. 얘가 안 되는 이유도.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한 변보다 커야 된다. 요때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는 B 플러스 C가 돼버리면 애초에 문제에서 나오는 삼각형이라는 전제 조건을 어긋나 버린다는 거야. 얘는 삼각형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B는 C만 성립한다.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9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무슨 식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얘는 지금 방정식이 아니야. 그냥 식이에요. 2차 식. 방정식이 아니라. 근데 갑자기 얘가 왜 나왔다는 거고,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는 0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 맞아요? 그쵸? 그 말은 완전 제곱식,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이 나왔다라는 건 중근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제곱식,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 방정식에선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걸 돌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바로 짝수 공식 때리겠습니다. 4분의 D는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바로 분배했습니다. 자, 전개 때리니까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 될 거고 암산존 했어요. 얘가 얼마? 0 나오면 된다. A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모든 실수 A의 곱은 얼마? 3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알파 베타가 나오면은 습관적으로 뭐를 찾아봐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찾아놔라. 공식 뭐였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다라는 거였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A인데 A가 1이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전개하는 거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나옵니다. 끝난 거 보이나요? 끝났죠. 알파 베타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5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어떤 좀 진짜 핵심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형 11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은 알파 베타다 라고 한대요. 그럼 습관적으로 뭐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습관적으로 찾아 놓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찾아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볼 건데 어이쿠 웬걸? 아니 지금은 아까 문제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까 문제는 얘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었죠. 근데 지금은 제곱이에요. 선생님 이거 다 전개해야 돼요? 뭐 전개해서도 풀려면 풀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센스를 한번 부려보자는 거예요. 어떤 센스를 부려보자는 거냐면 우리는 알파 베타에 관한 1차식의 합이라 1차 곱하기 1차의 구조밖에 모르거든. 근데 여기에 몇 차가 있죠? 2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이 근이라는 거의 기본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의 태생은? 그러니까 대입을 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녀석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 자, 그럼 문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가 있었죠.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1이네. 내한테 필요한 건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입니다.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4를 추가시켜 주자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는 알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문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 뒷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애랑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이거 베타로 한 번 더 하면은 멍청한 짓 하는 거 맞아요? 시간 버리는 거죠. 모양 똑같으니까 얘도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유형 10번에서 방금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변해버리는 게 되겠죠. 전개 때립니다.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었네. 플러스 9 플러스 9니까 17이 정답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암기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유형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x 플러스 2m은 0인데 두 근의 비가 1대 4일 때
정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했잖아. 매일 알파랑 베타라고?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알파랑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좀 많이 하는 게 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알파 대 베타는 1대 4니까 베타는 4알파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난 이거 자체가 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은 얘가 1대 4라고 해가지고 얘가 딱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3대 4면은 3베타는 4알파가 돼서 베타는 3분의 4알파가 나와요. 분수가 나온다고. 어때요? 분수 나오니까. 짜증나죠? 짜증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알파, 베타 좋은데 너무 거기에 집착은 하지 말라고. 그냥 보자마자 쓰는 거야. 두 근의 비가 1대 4니까 한 명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다른 한 명은 뭐가 될까? 4알파가 돼야 되겠죠. 선생님 2대 3이었다라면요? 그러면 2알파랑 렉 걸리네? 3알파라고 했을 겁니다. 선생님은 무조건 근을 알파 깔끔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뭐가 됐든 상관없다고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가보죠. 두 근이 하나는 알파고 다른 하나는 뭐다? 4알파다 라고 잡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거야. 그냥 알파랑 베타가 아닌데 해도 돼. 아예 상관없다고. 자,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이 알파랑 4알파잖아. 알파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되겠지. 걔가 뭐가 될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m 플러스 3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뭐 깔끔하게 정리하면 5알파는 m 플러스 3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근의 곱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입니다. 알파랑 4알파를 곱하면 되겠죠. 걔가 두 근의 곱이잖아. 그 녀석이 누가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2m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4알파 제곱은 2m이구나. 2로 나눠주니까 2알파 제곱은 m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m 있고 m 알파 알파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식 두 개 나왔으니까 끝났고요. 여기에 m 있잖아요. 여기에 m 있습니다. 그대로 쓱 대입하자고요. m 대신에 누구를? 2알파 제곱을. 그러면 2알파 제곱 플러스 3은 5알파가 될 거고요. 한쪽으로 2항에서 정리하니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은 0이다. 2, 1, 1, 3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는 2분의 3 또는 1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알파 값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값 구하는 거고 m 값 구하는 거고 그대로 2분의 3이랑 1을 대입하니까 m은 첫 번째 2분의 9가 하나 나오던가요? 또는 2가 나오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m 값이 뭐라고 돼 있으니까?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m은 2.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조건 알파 무조건 베타 아니에요. 두 근의 알파 4알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처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와 뭐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됐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습관적으로 가자고요. 이거 얼마 걸리지도 않아. 이걸 안 쓰더라도 찾아 놓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봤더니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있습니다. 뭔가 좀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자, 앞에 있는 두 녀석을 알파 베타로 묶은다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로 묶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고 40이 나와야 되고 뭐 요거 공통인수로 묶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그냥 대입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묶을게요. 그래야 멋있으니까.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빨라요. 40이다. 여기에 그대로 우리가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였고 알파 베타가 K 플러스 2였는데 뒤에 마이너스 1 있네요. K 플러스 1은 40이다. 2로 나눌게요. 빰빰 20 될 거고요. 전개해서 2항까지 하니까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겠다. K는 마이너스 5 또는 4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양수 K의 값이니까 얼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뭐 요런 문제는 사실 난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헷갈리게도 안 했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난 왜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거든. 지금 어찌됐던 간에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방정식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고. 1번 방정식의 근은 알파랑 베타입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의 합이 되겠죠. 걔가 얼마가 나오는 거고요? 6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A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정식에서 가보자고.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입니다. 선생님 두 근의 합이네요? 그게 아니라 얘가 한 명, 얘가 한 명인 거야. 두 근인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한다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와 플러스 알파 베타를 한 게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죠. 그 두 근의 합은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을 구한다는 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두 근의 곱이 된다는 거죠. 걔가 얼마다? 24다.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하지 마시고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 있잖아요. 요 두 녀석을 요 아래에다가 먼저 대입하면 깔끔할 것 같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6이고 알파 베타가 A니까 6A가 24가 될 거고요. A는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B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6이고 알파 베타가 A였는데 A 값 찾았잖아요. 4인 거. B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A 마이너스 B의 값은 14가 나오겠네요. 지금 이 문제가 왜 별표에 쉽잖아요. 그래, 내가 하니까 쉬운데 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얘가 독자적인 근, 얘가 독자적인 근, 독자적인 근, 독자적인 근입니다. 알파랑 베타라는 모양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죠.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이것도 별표 쳐주세요. 이거 처음 보면 좀 학생들이 못하더라고.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0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래요. 그때 f3x-2는 0에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풀이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한테 뭐가 나왔냐면요. fx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게 나와 있거든. 그 말은 뭐야?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f의 알파가 0이다. 뭐 f의 베타가 0이다. 이런 뜻인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구하라는 걸 봤더니 f의 3x-2는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여러분 침착하게 가보는 거야. 결과적으로요. 지금 처음 알려준 알파 베타로 나온 애나 f3x-2나 큰 틀 자체는 f입니다. 맞아요? 큰 틀 자체는 f거든. f 괄호야. 그 f 괄호 안에가 요 괄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알파가 되면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죠. 요 녀석도 f잖아요. 큰 틀은. 이 안에가 뭐가 되면? 알파가 되면 0이 성립하는 거라고. 안에 누가 있었는데? 3x-2가 있었거든. 얘가 뭐가 되면은? 알파가 되면 근이 되는 거라고요. 0이 돼버린다고요. f값이. 이해됐어요? f 안에가 알파만 있으면 걔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x-2 자리에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우린 그때의 x값을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x는 이항하니까 3x는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착한데 순수한 친구들은 요거를 베타를 한 번 더 하고 있어. 야, 다르겠니? 똑같잖아. 얘가 베타로만 변하는 거잖아요. 베타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문제에서는 이 두근의 뭘 구하라고 돼 있고 합을 구하라고 돼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돼 있었습니다. 9니까 정답은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푼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에요. 사실 이 두 번째 풀이가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쉬울 거야. 자, 지금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죠. fx식을 찾아버리는 겁니다.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차원 계수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a라고 쓰자고. 이거 어려워요? 쉽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3x-2가 0이잖아. 그럼 f3x-1을 구하자고요. 아니, fx를 찾아놨으니까 x 자리에 3x-2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a는 a 곱하기 3x-2 마이너스 알파 3x-2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0 되게 하는 값은 간단하잖아.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똑같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 풀이보단 두 번째 풀이가 직관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그래, 좋아요. 진짜 좋은데 첫 번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다 합성함수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 문제 합성함수라는 거 배우게 되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 큰 틀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6번, 70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0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멈추고 알파 플러스 베타 찾아놓읍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4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야.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래요.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입한 다음에 식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대신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역추적을 한번 해보자고. 두 근의 합은 뭐가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죠.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야? 아니죠.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한 게 두 근의 곱이 될 거고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의 합과 곱을 통해서 식을 거꾸로 세우는 거 우리가 개념 시간에 연습했죠? x제곱. 합은 어떻게? 부호를 반대로 써라. 곱은 그대로 써라. 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있으면 괄호 열고 앞에다가 써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사실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 지금 대놓고 알고 있거든. 4랑 마이너스 8인 거예요. 그러니까 4랑 마이너스 8이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기는 하죠. 근데 지금 문제의 취지는 이런 식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로 가라는 취지의 형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아유, 정말 지겹다, 지겨워. 잘못 봤대요. 또 잘못 봤대. 민호와 성주가 있는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민호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정수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맨날? 선생님, 얘네들은 왜 맨날 잘못 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잘못 봐서 실수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 좋아요. 자, 그럼 가볼게. 미안해요. 잔소리했어. 민호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고요. 성주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 민호가 얻은 근은 2풀마 루트 3i고 성주가 얻은 근은 4, 6일 때 2차 방정식의 올바른 근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천천히 가는 거야. 자, 민호는요. 누구를 잘못 봤어요? x를 잘못 봤거든요.
그럼 간단해. x를 잘못 봤잖아. 그러면 x는 안 보면 되는 거야. 잘못 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대로 본 애가 중요한 거고, 민호는 x제곱과 상수항을 제대로 본 학생이라고요. 그때 근이 누가 나왔고? 2 플러스 루트 3i와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왔다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상수항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 누굽니까?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이죠. 여기서 두근의 곱을 구해버리자고요. 두 개를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미안해요, 5가 나옵니다. 5가. 5가 아니 7 맞죠? 미안해, 7 맞잖아. 7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머시기 x 플러스 7은 0의 형태였다라는 거지. 1차는 몰라. 어차피 민호는 1차는 잘못 봤거든. 상수만 갖고 오는 거야, 상수만. 두 번째, 성주로 갈까요? 성주. 성주는 이번에 누구를 잘못 봤대?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럼 누구는 제대로 본 거야? x제곱이랑 x의 개수는 제대로 본 거잖아. 제대로 본 게 중요하다고. 그때 성주는 근을 누구로 잡았고 4랑 6으로 잡았고 1차의 개수를 제대로 봤잖아요.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10인 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머시기는 0 이렇게 본 거죠. 끝났네요. 최종적인 녀석은 x제곱 1차의 개수는 성주가 봤던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 상수의 개수는 민호가 제대로 봤던 7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해 공식 할게요.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뺄 수 있는 게 있네요. 5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잘못 본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 본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현혹시키는 거야? 제대로 본 게 중요한 거를. 제대로. 1차 잘못 봤어? 상수항 제대로 봤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곱은 제대로 쳐다본 거구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에 대하여 f알파는 f베타는 마이너스 4일 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별표가 되는 거고요. 지금 f알파가 마이너스 4고요. f베타가 마이너스 4입니다. 얘는 인수정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f알파 플러스 4가 0인 거고요. f베타 플러스 4가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4는 0에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라는 게 되겠죠. 끝. 여기까지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fx를 알고 있거든. fx 플러스 4는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0은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각에서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9고요. 알파 베타는 10이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99, 81 마이너스 200 왜 200이야? 20이지. 깜짝아. 와, 큰일 날 뻔했죠. 이거 갑자기 100이라고 했어. 이 멍청이. 22, 61이 되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1을 인수분해하래요. 인수분해 x자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방정식의 관점으로 가서 근을 구한 다음에 인수정리로 거꾸로 가는 거라고. 자, x는 짝수 공식 쓰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9 플러스 11이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거꾸로 가는 거지. x 마이너스 3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일 때가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죠. 거꾸로 가는 거. 부호 거꾸로. 마3 마이너스 2 루트 5 마3 플러스 2 루트 5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2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혈내근에 관한 내용인데 선생님 기억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래. 그러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구나. 이렇게 무작정 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 켤레근은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허근일 때의 전제 조건은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가 있어야 됐고요. 얘가 실근인데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실근일 때는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켤레근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실수 A, B니까 켤레근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바로 갑시다.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걸 통해서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켤레근의 성질.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로 꺾인다. 여기에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가는 게 현명할 겁니다. 켤레 관계는요, 합과 곱이 엄청 편해요. 자, 두 개 더해버리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두 개 곱해버릴게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i 제곱이 돼서요, 4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근각에서의 관계 거꾸로 갑니다. x제곱, 합은 부호 거꾸로. 곱은 그대로. 는 0 써주고. 최고차 한계수가 있다라면 괄호 열고 앞에다가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최고차 한계수 그냥 1이죠? 끝났네요. A는 2고요. B는 4가 되겠다. 정답은 6이 정답이 되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고요. 막상 뒤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막상 뒤돌아보면. 그래도 여러분들 침착하게 좀 조심해서 문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스텝 4로 2차 방정식 마무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